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를 한국 증시 안에서만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월가의 AI 인프라 지도위에서 다시 봐야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SK하이닉스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하나 나왔죠. 바로 미국 ADR 상장 추진 이야기입니다. 특히 나스닥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걸 단순한 해외 상장 뉴스로만 볼 게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거래소 이름 하나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를 누가 보느냐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SK하이닉스는 한국 증시 안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대형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ADR 이야기가 현실화되면 월가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를 엔비디아, 마이크론, TSMC 같은 AI 인프라 기업들과 같은 지도 위에 올려놓고 다시 볼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ADR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미국 투자자들이 해외 기업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나스닥 ADR을 추진한다는 건 미국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를 더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통로가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직 모든 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규모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실제 진행 과정도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에서 가격을 크게 바꾸는 건 좋은 실적만이 아닙니다. 그 좋은 실적을 새롭게 사줄 돈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보는 사람이 한정돼 있으면 평가가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이 바뀌고 사줄 수 있는 자금의 성격이 바뀌면 밸류에이션 눈높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 400만 원 목표가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4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누구는 너무 높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인데 여기서 또 400만 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숫자를 국내 증시 안에서만 보면 부담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의 AI 인프라 기업으로 다시 계산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가 투자자들은 AI를 볼 때 단순히 한국 반도체 경기만 보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칩, TSMC가 만드는 파운드리 공급망, 마이크론이 가져가는 메모리 수요, 그리고 그 옆에서 HBM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까지 하나의 AI 인프라 체인으로 봅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한국 경기 민감 메모리주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필요해지는 핵심 공급망 기업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400만 원 목표가를 설명하는 출발점입니다. 지금 글로벌 자금은 여전히 AI 인프라 종목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조정은 나옵니다. 엔비디아도 흔들릴 수 있고 미국 기술주도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금리와 환율, 지정학 리스크가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돈이 찾는 질문은 바뀌지 않습니다. AI가 커질 때 누가 돈을 벌 수 있느냐?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때 누가 반드시 필요해지느냐? GPU가 늘어날 때 그 옆에서 병목을 풀어주는 회사가 어디냐? 이 질문을 하면 SK하이닉스는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AI의 앞단이라면 SK하이닉스는 그 뒤에서 데이터를 밀어주는 메모리 핵심입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데이터를 빠르게 불러오고 넘겨주지 못하면 성능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BM은 AI 인프라에서 그냥 부품 하나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속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를 오래 봐왔습니다. D램 가격이 오르면 좋고 재고가 쌓이면 불안하고 서버 수요가 살아나면 기대하고 메모리 사이클이 꺾이면 다시 걱정하는 회사로 봐왔죠. 그런데 월가의 AI 자금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SK하이닉스를 한국의 메모리 경기 민감주로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서버에 필요한 HBM 공급망, 글로벌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투자와 연결된 회사, AI 모델이 커질수록 병목을 풀어줄 메모리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교 대상도 달라집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비교하고 메모리 사이클 안에서 평가했다면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마이크론, TSMC, 브로드컴 같은 AI 인프라 지도 안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바뀌면 시장이 줄 수 있는 가격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스닥 ADR 이슈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냥 미국에서도 거래된다 이 정도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월가의 AI 자금이 SK 하이닉스를 직접 보기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를 사는 구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ADR이 현실화되면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 시간에 맞춰 거래하지 않아도 되고 미국 계좌 안에서 AI 관련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SK 하이닉스를 더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건 수급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가를 크게 움직이는 건 결국 새롭게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미 알고 있던 투자자들끼리 사고 팔면 가격의 눈높이가 크게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자금층이 들어오면 시장은 다시 계산합니다. SK 하이닉스가 400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를 보려면 이제 단순히 국내 기관 수급만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그림은 글로벌 AI 자금입니다. 월가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를 엔비디아의 AI 생태계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로 보느냐, 마이크론과 비교했을 때 HBM 경쟁력과 고객사 신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TSMC처럼 AI 인프라 안에서 필수 공급망 기업으로 볼 수 있느냐, 이 질문들이 붙으면 400만 원이라는 숫자도 그냥 국내 증시 과열 숫자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무조건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장이 400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인정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 중 하나가 월가 자금이 SK 하이닉스를 어떤 기업으로 다시 보느냐입니다. 목표가는 숫자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격 위에서도 사주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이유 없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첫째, 실적이 따라와야 합니다. HBM 수요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져야 하고 고객사 주문이 계속 확인돼야 합니다. 둘째, 다음 세대 제품 경쟁력이 유지돼야 합니다. HBM3E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HBM4와 그 이후 세대에서도 SK 하이닉스가 계속 앞선 위치를 지킬 수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셋째, 고객사와의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AI 기업이 SK 하이닉스를 단기 공급처가 아니라 다음 세대 시스템을 함께 맞춰가는 파트너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넷째,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나스닥 ADR 이슈는 바로 이 네 번째 조건과 연결됩니다. 투자자들이 환호할 만한 건 단순히 미국 상장 추진이라는 문장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봐야 할 건 그 문장이 열어줄 수 있는 자금의 통로입니다. SK 하이닉스가 한국 시장 안에만 있을 때와 월가 AI 포트폴리오 안에서 직접 비교될 때는 받는 질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는 질문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AI 서버 메모리 병목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가 누구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이 바뀌면 답도 바뀝니다. 그리고 답이 바뀌면 가격표도 다시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ADR 추진 이야기는 SK 하이닉스 주주들에게 꽤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건 단기 뉴스라기보다 회사에 붙는 투자자층이 바뀔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부분도 있습니다. 나스닥 ADR이 추진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장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고 규모가 예상보다 작을 수도 있고 시장 분위기가 나빠지면 기대만큼 반응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ADR이 나온다고 해서 기업의 실적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주가는 실적, 성장성, 수급, 밸류에이션이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볼 때 미국 상장하니까 무조건 400만 원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미 AI 메모리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나스닥 ADR이 월가 자금의 접근성을 높여준다면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통로가 열릴 수 있다. 이 정도가 가장 현실적인 해석입니다. 그래도 이 주제가 강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는 실적 이야기만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닙니다. 수급 이야기, 글로벌 자금 이야기, AI 인프라 재평가 이야기까지 같이 붙고 있습니다. 주식이 크게 가려면 좋은 실적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실적을 알아봐주는 시장이 필요하고 그 시장 안에서 새롭게 사주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SK 하이닉스가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회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 투자자들
투자자들에게는 AI 메모리 핵심 기업으로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한국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 AI 자금에게 다시 발견되는 순간 주가의 눈높이는 한 번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월가 자금은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물론 숫자도 봅니다. 하지만 큰 자금은 숫자와 스토리가 같이 맞을 때 움직입니다. SK하이닉스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HBM 수요와 서버 메모리 실적 기대가 있고, 스토리로는 엔비디아 AI 생태계, 데이터 센터 확대,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그리고 나스닥 ADR 추진이라는 자금 접근성 이슈가 있습니다. 이 조합이 붙으면 SK하이닉스는 단순한 한국 반도체 대형주에서 월가 AI 인프라 투자자들이 직접 계산하는 종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 400만 원 목표가는 갑자기 튀어나온 과격한 숫자가 아니라 이 회사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결과가 됩니다. 한국 경기 민감주로 볼 것인가? AI 인프라 핵심 공급망 기업으로 볼 것인가? 시장이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격의 눈높이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건 세 가지입니다. 먼저 ADR 추진 일정입니다. 실제 승인과 상장 시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나스닥 상장이 현실화되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월가 반응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를 단순 해외 반도체주로 보는지, 아니면 엔비디아 공급망의 핵심 AI 메모리주로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실적 연결입니다. HBM 수요 확대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고, HBM4 같은 다음 세대 제품에서도 고객사 신뢰가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맞아야 400만 원 목표가도 더 단단한 이야기가 됩니다. 뉴스 하나로 끝나는 숫자가 아니라 자금과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같이 붙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K하이닉스의 나스닥 ADR 추진 이슈는 단순히 미국에서도 거래될 수 있다는 뉴스로 보면 안 됩니다. 월가의 AI 자금이 SK하이닉스를 직접 볼 수 있는 통로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는 한국 시장 안에서 반도체 대형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엔비디아, 마이크론, TSMC와 함께 AI 인프라 포트폴리오 안에서 비교되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이 붙으면 400만 원 목표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AI 인프라 기업으로 다시 계산될 때 나오는 눈높이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확정된 길은 아닙니다. 상장 일정도, 시장 반응도, 실적 연결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한국장을 넘어 월가 AI 자금의 시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 이게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야기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보고 끝내면 아깝습니다. 월가 자금이 SK하이닉스를 AI 인프라 기업으로 다시 보기 시작한다면 그 돈이 한국 시장에서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다시 글로벌 자금의 중심에 서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도 같이 재평가될 수 있고, 한미 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도 다시 시선을 받을 수 있고,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의 길목이 열릴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는 한 종목에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엔비디아에서 시작된 돈이 HBM으로 오고, HBM에서 장비와 후공정으로 가고,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결되는 자료가 바로 SK하이닉스 이후 다음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이 자료는 SK하이닉스 하나만 좋게 보자는 자료가 아닙니다. 오늘처럼 SK하이닉스가 나스닥 ADR 추진 이슈로 월가 AI 자금의 시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돈이 한국 시장에서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입니다. SK하이닉스가 다시 글로벌 AI 인프라의 중심으로 평가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따라옵니다. 삼성전자도 같이 움직일까? 한미 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는 다시 반응할까? 후공정과 패키징 쪽에도 돈이 붙을까?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전력 인프라도 같이 갈까? 코스피 전체로 돈이 번질 수 있을까? 이걸 뉴스가 터질 때마다 급하게 찾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길목을 정리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SK하이닉스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한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월가 AI 자금의 시야 안으로 들어오면 그 돈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 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넘어가는지, HPSP 같은 장비주가 같이 반응하는지, 리노공업, ISG 같은 후공정 쪽으로 번지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 같이 보는 거예요. 섹터 7개는 돈의 이동 경로를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시장에서 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나눠서 보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월가 AI 인프라 포트폴리오 안에서 다시 계산된다면 자금도 SK하이닉스 한 종목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에서 시작된 돈이 장비, 소재,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어디로 이어지는지 봐야 시장을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타점 기준 4개도 꼭 필요합니다. 나스닥 ADR 같은 큰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아무 자리에서나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했습니다. 강하게 올라갈 때는 실제 거래 대금이 붙은 돌파인지 봐야 하고요. 잠깐 쉬어갈 때는 기준 가격을 지키는 눌림인지 봐야 합니다. 흔들린 뒤 다시 올라올 때는 회복의 힘이 거래량으로 확인되는지 봐야 하고요. 뉴스가 너무 퍼져서 뒤늦게 몰리는 자리는 과열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이걸 구분해야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전 체크 10가지도 꼭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나스닥 ADR 기대감에만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400만 원 목표가라는 숫자에만 마음이 급해진 건 아닌지, 좋은 회사라는 이유로 가격을 안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거래 대금이 실제로 붙고 있는지, 기관이나 외국인 성격의 자금이 돌아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은 있는지, 분할 진입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한 번은 체크해야 합니다. 기대가 살아나는 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그 기준을 잡기 위한 자료예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한 번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SK하이닉스 같은 AI 메모리 대형주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댓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용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SK하이닉스 하나만 봐도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 AI 인프라, 환율, 금리, 코스피, 삼성전자와 한미 반도체 흐름, 장비주와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이걸 매일 전부 챙기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매매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같은 자료들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매도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방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SK하이닉스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흐름, 장중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보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자료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매일 시장을 다 챙기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편하신 방법으로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나스닥 ADR 추진 이야기는 단순한 해외 상장 뉴스가 아닙니다. 월가 AI 자금이 SK하이닉스를 직접 볼 수 있는 통로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가 한국 반도체 대형주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엔비디아, 마이크론, TSMC와 함께 AI 인프라 지도 위에서 다시 계산되는 회사가 될지 앞으로 시장은 이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강해질수록 400만 원 목표가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월가가 다시 붙이는 가격표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확인할 것은 많습니다. ADR 일정, 실제 규모, 월가 반응, HBM 실적 연결까지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한국장을 넘어 월가 AI 자금의 시야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